우리 시장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오늘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결정, 지금 금통위에서도 계속 코멘트가 나오고 있는데 이분과 함께 조금 더 깊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김진아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연구원님의 고견을 듣기 위해서 또 금통위가 있는 날이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좀 모셨습니다. 일단은 뭐 금리 인하, 지금 금통위에서도 지금 계속 코멘트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뭐 경기에 대한 부담, 경기 안 좋을 거다, 뭐 수출도 어려울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결국에는 금리 인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오늘 결정을 보셨나요? 뭐 예상대로 일단 기준금리 인하를 했고요. 네네. 1,400원대 환율이 조금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뭐 1%대 성장률을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방어를 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좀 단행을 했습니다. 뭐 물가도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대 목표치에 근접한 수준에 계속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뭐 긴축적인 통화 정책의 필요성도 좀 낮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1월에 이연했던 그런 금리 인하를 시행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뭐 2% 이제 2.75% 금리가 됐는데 뭐 거의 2년 만에 코로나 때 그때 금리를 쭉 올린 다음에 그 뒤로 이제 2%대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지난번에는 1월 달에는 어쨌든 환율이 너무 많이 올라가 있었으니까 금리 인하하기가 좀 부담스러웠다라는 그런 이창용 총재 이야기도 있었고 뭐 시장의 분위기도 그랬는데 그럼 말씀해 주신 그런 조건들이 어느 정도는 이제 안정됐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절대적인 환율 수준만 봤을 때는 네. 1월에 비해서는 지금 많이 안정이 됐죠. 네. 그때는 한때 뭐 1,47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그쵸. 1,420, 30원대에 왔다 네네. 갔다 하고 있으니까요. 뭐 지난번에는 사실 이제 국내 요인, 뭐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환율이 더 많이 움직여서 네네. 특수한 좀 상황이었던 거고 이번에는 이제 그런 상황은 뭐 완전히 종결되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는 진정이 되어 가면서 이제 대외 요인 쪽 이제 그 환율 상승 요인만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일단 이제는 1월은 동결을 했지만 이제 국내 경기에 조금 더 집중을 한다. 이제 이런 이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1월에는 금리 인하가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었고 환율도 조금 안정됐고 뭐 물가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는 이제 금리 인하할 타이밍이 된 거고 저희도 뭐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했죠. 이번에 인하를 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러면은 결국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외 요인에 이제는 보다는 국내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고 뭐 네. 시장에서도 그렇고 뭐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자영업자분들이나 너무 힘들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결국에는 그것을 조절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했다라고 봐도 될까요? 그렇죠. 일단 뭐 인하 배경은 1번은 이제 물가 자체는 좀 안정이 돼서 이제는 물가 상승을 제어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뭐 긴축적인 그런 경기 제약적인 정책 필요성이 일단 낮다라는 걸로 보면 되고 이제 그 배경에는 뭐 국내 소비가 원래 좋진 않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계엄령 사태도 있고 이제 트럼프 신정부에 대한 이제 불안도 있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가 겹치다 보니까 경제 주체 이제 소비자와 기업 전부 고루 이제 심리 부진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12월 1월 달에는 소비 타격이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게 완전히 개선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방어하기 위함이고요. 뭐 수출 쪽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트럼프 신정부 정책이 이제 계속 나오고는 있는데 이제 상호관세 관련해서 4월 초까지 얘기를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이제 수출 불확실성도 여전히 높기 때문에 뭐 내수와 수출 모두 전반적으로 이제 경기 부양 필요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경기 부양에 대한 뭐 정부에도 뭐 경기 부양책을 써야 된다라는 식의 코멘트도 했고 오늘 또 어떤 이야기를 할지 이창용 총재의 이야기도 좀 들어봐야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경제 성장률 전망치 올해 1.9에서 1.5%까지 낮춰 잡았습니다. 아예 눈높이를 낮춰서 시작하겠다라는 스탠스를 보여줬고요. 자, 그럼 이제 또 뭐 어쨌든 주식시장 저희는 또 환율이 민감하니까 환율이 뭐 1,480원대까지 막 갔다가 지금 오늘 1,400 지금 29원, 1,430원 뭐 요대로 내려왔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환율은 앞으로 어느 정도 이 정도에서 그럼 거의 갇혀 있는 상황으로 한 1,420, 3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할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좀 변동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좀 더 내려가면 참 좋겠지만 네네. 지금 일단 근본적으로 국내 환율을 올리는 국내 요인은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됐는데 이제 네. 뭐 대외적인 요인은 아직은 있죠. 뭐 미국과의 통화 정책 차이, 뭐 달러 강세, 뭐 이런 아니 경기 차이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나라 안에서 해결이 불가능하고 계속 있는 요인이기 네네. 때문에 원화 환율이 상승하는 것에 대한 그런 근본적인 요인 자체가 없어졌다고 보기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환율이 완전히 뭐 안정을 되찾고 떨어진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데 그래도 지금 좀 긍정적으로 볼 만한 부분은 이제 대외적인 부분에서 12월이랑 1월 달 FOMC를 좀 거치면서 그 미국의 인하 조정 네네. 그 횟수가 이미 시장에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많이 되기도 했고요. 미국 경기 자체가 계속 좋다는 것도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전에는 달러 강세가 굉장히 강했다면 지금은 그 달러 강세의 속도가 굉장히 더디거나 약간 이제 보합권에 머물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이제 원화 환율, 그러니까 원화 약세가 좀 더 진행될 가능성이 좀 낮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 이전에 비해서는 지금 훨씬 환경이 더 좋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여기에 이제 금리 인하를 어쨌든 해서 그것 때문에 환율에 대한 자극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좀 있기는 하지만 뭐 통화정책 목표는 엄밀하게 말하면 환율이 아니라 이제 어쨌든 국내 경기 부양이죠. 물가나 이제 고용이나 성장.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제 잡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인하는 꼭 필요한 상황이고 인하 때문에 불가피하게 환율이 약간 오르는 것은 어쩔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래도 과거보다는 대외 환율이 많이 진정이 된 상태다. 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뭐 환율 국내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쨌든 저희 지난달에 한번 쉬어갔으니까 그런 다음에 어쨌든 환율이 좀 안정된 게 다행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근데 또 오늘 뭐 금리 결정 뭐 금리 인하한 게 일각에서는 또 오히려 환율 조금 안정시켜 줄 수도 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반대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네, 뭐 이제 최근에 어떤 한 연구소에서 나온 결과이고요. 네네. 뭐 원화 약세를 견인하는 요인은 뭐 저도 방금 뭐 대외나 국내 정치적 요인 이렇게 여러 가지 분류를 해서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뭐 국내 요인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의견에서는 어쨌든 원화 약세를 견인하는 여러 요인 중에서 네. 지금 한국이랑 미국의 성장률 격차가 워낙에 이제 커서 그렇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원화 약세가 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이거는 정확한 이제 이론이 있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이제 요소가 워낙 네네. 섞여 있다 보니까 그런 거고 이제 금리 역전보다는 어쨌든 한미의 성장률 역전에 좀 더 착안을 한 거고요. 그렇다면 성장률 역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성장률을 좀 개선을 시켜야 되는데 미국 건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한국 성장률 개선을 위해서 이제 국내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 이제 성장률을 이제 좀 부양을 시켜가지고 근본적인 그 둘 간의 격차를 좀 줄인다. 이런 이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면 뭐 추후에는 어쨌든 경기가 좋아지면 환율이 좀 안정이 되니까 이제 그런 이제 주장이나 의견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결국에는 뭐 한국은행은 금리를 낮추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조금 개선시켜 주는 것이고 네. 오늘 뭐 또 최상목 권한 대행도 계속 이야기 나옵니다. 민생 법안 처리나 추경 투입 이거 여야가 합의해서 계속 좀 뭐 점진적인 뭐 진전이 있어야 된다. 오늘 뭐 추경 투입에 대한 기대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결국에는 뭐 양쪽에서 다 힘을 줘야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경기가 다운되어 있는 것들을 끌어올릴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한번 그런 추이는 정치적으로도 계속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또 미국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고 미국 상황도 저희가 뭐 환율도 그렇지만 미국 금리랑도 우리의 격차를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는 지금 이제 어쨌든 계속 좀 다운시키는 금리를 낮춰가려는 추진을 보이고 있고 미국도 작년까지만 해도 금리를 계속 낮추는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에 약간 주춤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이제 금리 내릴 수 있는가 더 올해 별로 못 내릴 한 번 내리나 아니면 내리지 않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던데. 네, 일단 뭐 방금 말씀드린 거랑 좀 비슷한 건데 결국에 이제 성장률 격차가 있다 보니까 이제 성장에 준하는 기준금리를 정하는 거라 한국은 이제 상대적으로 기준금리를 더 내리는 거고 이제 미국은 생각보다 경기가 좋아서 이제 덜 내리는 그런 방향인 거죠. 네. 그것 때문에 이제 12월 부터 해서 이제 좀 그 시장이 좀 변동을 많이 했던 거고요. 미국은 일단은 물가 자체가 아직은 우리나라랑 달리 목표치랑 좀 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달성을 못했고 그리고 통화정책 자체가 제약적임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워낙에 이제 좋은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관세 때문에 이제 미국 내에 있는
그 소비자 물가, 전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돼서 좀 불확실성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당장 경기 부양 필요성이 떨어지는 데다가 기존 경기도 좋고 뭐 물가 자금 요점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사실 미국은 기준금리 인하를 뭐 급하게 할 이유는 없죠. 그래서 저희는 상반기까지 길면 이제 동결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빠르면 뭐 6월 달 정도에 이제 경제 전망을 통해서 좀 조정을 하면서 인하가 가능은 해 보이는데 길게는 어쨌든 상반기 중에는 네. 동결기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네. 그러면 우리는 어쨌든 금리 인하 뭐 당장 금리 인하 우리나라가 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는 좀 금리 인하가 추가적으로 뭐 중반기나 하반기를 넘어가면 또 하게 될 것 같고. 근데 미국은 지금 금리를 더 내리지 않을 또 인플레이션 걱정을 하면서 금리를 내리지 않을 가능성들이 좀 보이는데 그러면은 이 우리나라랑 미국 금리 격차가 줄어들잖아요. 물론 반대의 격차가 줄어드는 거긴 하지만 이렇게 되면은 방향성이 우리가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금리의 방향성이 달라지잖아요. 우리는 내려가려고 하고 미국은 버티거나 올라가려고. 네. 이거에 따른 뭔가 좀 뭐 자금 이탈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가장 이제 우려하는 게 보통 그런 거고 이제 그것 네네. 때문에 뭐 환율 얘기를 보통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은 과거에 뭐 이런 금리 차 때문에 자금 이탈이 있었다라고 이제 딱 확인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제 뭐 그때 경제 상황에 따라서도 다르고 오히려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뭐 한국의 안전자산 선호 때문에 채권 쪽에 자금이 유입이 된다든지 뭐 이런 이제 경우도 많기도 하고요. 뭐 미국이랑 한국 자체가 선진국과 신흥국으로 포트가 나누어져서 자금의 성격이 좀 다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둘만을 비교해서 자금 유출이 있다 없다라고 좀 이분법적으로 얘기하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방향성이 조금 달라지는 것은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에는 미국이랑 금리의 방향성이 좀 같이 가는 게 그래도 좀 시장에는 덜 부담스럽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추이는 계속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뭐 관세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 금리 결정을 하는데 또 중요한 요소가 관세 때문에 미국이 진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게 될지 뭐 트럼프 대통령은 뭐 그럴 리 없다라고 단언을 하고 있는데 뭐 오늘도 뭐 당장 뭐 캐나다, 멕시코 관세 그냥 진행하겠다 이런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이러면은 부담인 거죠. 뭐 진짜 우리는 이 관세를 트럼프가 그냥 협상 카드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걸 진짜 실제로 실행을 하게 되면 어쨌든 인플레이션에 대한 반응이 올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상황은 미국에서 어떻게 또 반응이 나올까요? 뭐 백악관에서는 사실 뭐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그 얘기를 잘 펼쳐보면 일부 소비자 물가로서의 정가는 있지만 중장기적인 인플레이션 기조의 변화는 없다라고 말하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본인들도 인정을 한 거죠. 없을 수가 없죠. 그렇죠. 실제로 뭐 보스턴연은이나 뭐 이런 기타 미국 내 연구소에서도 뭐 이번에 관세 조치는 1개의 관세 조치보다는 어쨌든 조금 더 물가 압력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미국 내에 물가 상승 압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뭐 수치상으로는 뭐 근원 PC 물가로 한 0.5에서 0.8까지 최대 뭐 그렇게 얘기도 하긴 합니다. 1년은 아니고 이제 누적된 기간이고요. 뭐 이민 정책이나 감세도 동일할 것 같고요. 최근에 뭐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2달간 또 크게 상승한 이유도 뭐 그런 이제 부분을 이제 우려를 한 소비자들이 응답을 한 건데요. 일단 현재로서 보면 어제도 뭐 투자를 많이 유치하면 뭐 패스트 트랙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꾸준히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아직까지 컨셉은 관세 자체가 일단 협상용이 조금 더 많고 그리고 지금 관세 중에서 조금 그나마 긍정적인 건 보편 관세나 그냥 일방적인 관세보다는 상호 관세. 어쨌든 상대국에 하는 것만큼 우리도 하겠다. 협상의 여지를 많이 열어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세율이 뭐 무조건적으로 높아지거나 일방적일 가능성은 과거보다 많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뭐 25%, 10% 여기에서 오는 체감의 관세율보다는 훨씬 이제 물가 압력은 상대적으로는 좀 낮을 거다라고 지금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보면 뭐 당장 발표하겠다 했는데 4월까지 또 미루고 이러는 걸 보면 이제 뭐 미국 측에서도 이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좀 버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우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제 우리도 또 뭐 일단은 이번 달에는 오늘은 금리를 내리긴 했는데 이제 다음 순서가 이제 고민인 거죠. 다음에는 과연 그러면 어떤 하느니 결정을 하게 될까?
다음 스텝이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어쨌든 뭐 그런 이야기들 나와죠. 금리 인하는 하긴 했는데 매파적 금리 인하다? 뭐 이런 식의 해석들도 나오던데 앞으로의 더 복잡한 스텝, 더 뭔가 세심한 정책 결정이 필요한 상황이 됐어요. 네, 뭐 일단 경기 부양 필요성은 큰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 여력이 워낙 적다 보니까 네네.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네네. 일단 저는 5월달 빠르면 5월달이 가장 이제 유력하다라고 다음 인하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4월은 건너뛰고 이제 네네. 그 다음인 거죠. 일단 뭐 확인할 것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4월 초까지 이제 상호관세 관련한 이제 정책이 발표가 되잖아요. 그쵸, 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쨌든 영향력이 얼마나 있는지 그걸 좀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도 얘기 나왔지만 추경, 이제 국내 재정 정책이 그쵸, 좀 많이 네. 이제 나타나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규모라던가 시기라던가 어느 정도 윤곽이 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시행을 하는 게 좀 적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국은행 총재도 뭐 추경의 필요성이나 빠른 시기 뭐 이런 것들을 촉구를 했는데 그거 자체가 인하만으로 지금 어렵다라는 얘기랑 동일하기 때문에 추경을 어느 정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온기가 퍼진 다음 인하를 하는 것이 정책의 밸런스상도 좀 맞지 않나 생각을 해서 이제 다음 인하가 빠르면 5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추경이 뭐 실제로 편성이 되고 집행이 되고 나서 그걸 보고 시장의 반응을 보고 그다음에 한국은행이 또 금리 결정을 하는 단서를 줘야 되는 상황이네요. 오늘 금통에서 지금 결정문에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앞으로 추가 인하 시기 속도를 결정한다. 이 문구를 유지했다라고 하고요. 결국에 금리 추가 인하로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해야 된다. 뭐 이런 코멘트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네요. 네. 자, 그러면은 금리 인하 어쨌든 뭐 한 5월 정도에 한번 예상을 하신다고 했는데, 근데 또 해외에서 뭐 저도 해외 쪽에 뭐 모건 스탠리나 이런 거 보니까 우리나라 금리 뭐 2%대까지 낮춰야 돼, 2%까지 낮춰야 된다. 뭐 그런 식의 이야기까지 나오더라고. 되게 안 좋게 보나 봐요, 네. 저희를. 그러면서 뭐 그러면 금리 인하 오늘 포함해서 뭐 3-4번을 더 하라는 이야기인데, 뭐 0.25% 포인트씩 낮추면 뭐 연구원님 생각은 어떻게 보세요? 큰 틀에서는 저도 뭐 크게 다르진 않아요. 일단 그래요? 경기 자체가 워낙에 안 좋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경기가 하강하는 초반에 대응을 하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대신에 이제 2%까지 미리 다 인하를 해놓으면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내년도 그렇게 성장률 전망이 밝지 않기 때문에 추가 여력이 좀 없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하면은 최대 이제 2.25%까지 뭐 분기별 한 번 정도씩 하면서 이제 상황을 지켜보는 그 정도로 이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대까지 어쨌든 조금 길게 봤을 때는 그때 거의 그 정도까지는 내려가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나 2.25까지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내년에도 많이 안 좋으면 추가 인하도 가능하다. 뭐 이런 이제 톤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금리는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뭐 체감하실 겁니다. 시청자분들도 내 예금 금리 막 내려갔죠. 저도 바로 확인을 했는데. 근데 또 대출금리는 안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출금리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 뭐 금융위에서도 요거는 좀 이제 약간 조금 손을 봐야 된다. 약간 사인을 줘야 된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뭐 일단은 작년에 인하를 하고 나서 이제 대출 금리가 좀 올라갔죠. 그러니까 그거를 하는 측에서나 이제 금융당국에서 해석하기로는 인하 기대가 미리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미 대출 금리가 먼저 내려갔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금리가 올라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금융당국에서 어쨌든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하고 있어서 연말로 갈수록 그 총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대출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대출 금리를 좀 높이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있어가지고 최근까지 이제 그런 이제 흐름이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새해가 돼서 새로운 이제 총량 한도가 부여가 되고요. 그러면 이제 대출 금리가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해서 내려가기는 할 텐데 보통 이제 과거의 흐름을 보면 대출 금리가 기준 금리 인하를 따라가는 속도가 사실 좀 늦게 따라가긴 네네. 하거든요. 어쨌든 예대금리 차 자체를 보유를 해야 하고 가상금리를 정하는 게 아직 은행의 몫이기 때문에 뭐 그런 이제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좀 있고요. 지금 연장선상으로 보면은 신규 대출을 중심으로 해서 대출 금리 상승이 조금 더 두드러지고 있는데 기존 잔액 대출 기준으로 만약에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이제
어려움이 있겠지만 일단 그 부분을 좀 조절을 해가면서 이제 가계부채를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간다라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오늘 뭐 김진아 연구원과 금통위가 있는 날 특별하게 좀 더 분석을 해봤는데 어쨌든 추경과 금리 인하 동시에 투트랙으로 가면서 시장을 좀 부양하려는 모습, 전반적으로 경기를 개선시키려는 모습이 당장 필요하네요. 이게 결국에는 뭐 저희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그래도 오늘 시장이 주식 시장은 좀 반응을 합니다. 금리 인하하고 나니까 코스닥은 지금 또 상승으로 전환했어요. 다행인 모습인지 어쨌든 시장의 분위기가 우리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 시장이 그렇게 약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좀 체력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오늘 또 금리 결정에 대한 의미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유진투자증권의 김진아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금리 관련된 이슈 있으면 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